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석입니다. 오늘 올 시즌 마지막 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나타났는데요. 코스피가 0.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세장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후반부 들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그룹 유동성 문제가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들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그래도 이런 리스크를 조금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유통, 전기전자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동시효과사항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1.7% 오르면서 80만 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포스코는 0.6%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KB금융, 한국전력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2%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1.1%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4.5% 오르면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대형 전기전자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1.3% 내리고 있고요. LG화학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보합권 그리고 LG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4.5% 하락하고 있습니다. KT는 1.3%, 그리고 NHN이 2.0%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6% 하락하면서 그저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1.8% 하락하고 있고요. 대환은행은 5%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1.6%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가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OCI 1.4%, LG생활건강이 2.1%, 삼성엔지니어링이 1.8%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2.3%, 삼성중공업과 하나금융지주 나란히 1.3에서 1.8%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3.7%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대우증권은 2.2%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8.6%나 오르고 있는데요. 금호타이어의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죠. 금호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널뛰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측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가 1.3% 오르고 있고요. NC소프트, GS, 웅진코웨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LS산전이 1.4% 하락하고 있고 효성이 2.4%, 호남석유는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석화 0.7%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3.2%, 우리투자증권이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STX-페노션, 대구은행 모두 다 상승하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 현대백화점은 1.4에서 2.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권이고요. 메가스터디가 0.4% 내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7% 오르고 있고요. 소티프 신소재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스게임즈가 1.8%, CJ호쇼핑이 3.8% 오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2.1%, 태광이 1.4% 오르고 있습니다. SK컴스는 보합권이고요. 네오세미테크는 0.3% 오르고 있습니다. KDC가 또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3D 업종 오늘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잠시 후에 테마 업종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가 3.9%, 주성엔지니어링이 3.9% 오르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2.5%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데이터 3.4% 오르고 있습니다. 휴맥스, 위메이드 모두 2.4에서 4.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을 보시면 파트론이 5%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페스 역시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D가 1.2%, 이트레이드 증권이 1.3% 오르고 있습니다. LNF가 3.7% 오르면서 오늘 시장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후반부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전환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올 시장 마지막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 해 정말 아쉬웠던 일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후반부 들어서는 호재성 재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장을 바라보기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1670선은 물론이고요. 1680선도 회복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7거래일 만에 하락했다는 소식에 더불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부각됐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70으로 약보합에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한 탓에 장중 1662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됐고요. 오후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증가한 탓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70은 물론이고 1680선을 장 막판에 또 회복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 기관이 순매수 전환한 것이 코스피 지수에는 상승으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대형 IT주가 강세를 보인 것 역시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0포인트 상승한 1682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코스피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510선을 회복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어제보다 7포인트 상승한 513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올해 마지막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더 상황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먼저 수급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이 장 후반 들어서 투신을 중심으로 매수폭을 늘려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942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68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3,556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코스피 시장보다는 더 매수 강도가 더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들이 89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321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들은 404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제가 지금 프로그램 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한 3천억 원 정도 순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후반부 들어서 강화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은행업종과 전기, 전자업종 등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된 업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은행업종이 2% 급등했고요. 전기, 전자업종, 유통업종이 1% 이상 오르면서 오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증권업종은 1%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금융과 기계, 통신, 건설업종도 오늘은 소폭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했고요. 금호석유와 아시아나항공 역시 오늘 6%대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약 3조 원 규모의 출자 전환을 실시하고 대우건설을 산업은행 주도의 사모펀드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책 관련주들이 이틀째 급등세를 지속했는데요. 미국 아마존닷컴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때 전자책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종이책 판매를 앞질렀다고 발표하면서 전자책 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이리버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아이컴포넌트가 12% 급등, 인큐브테크가 8% 오르면서 1,620원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또 3D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11월부터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3D 테마 관련주들이 2009년 마지막 거래에서도 동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대 IT와 잘만테크에 더불어서 3D AV 기반 기술 특허 보유 사실을 밝히면서 3D 테마에 뒤늦게 합류한 중앙디자인 역시 오늘 3%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D 테마의 이 같은 강세는 정부의 정책과 최근 개봉한 3D 영화 아바타의 인기몰이 여파가 미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스마트폰 테마주가 오늘도 식지 않는 열기를 과시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이어서 다날 등 소액결제 관련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음원주들도 매기를 이어받으면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리바다 미디어와 소리바다, 디오텍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또 소리바다는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이틀 만에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밖에 모바일 게임주인 컴투스와 게임빌 역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 금호그룹 관련주들은 또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주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좀 극과 극으로 운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더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저출산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아가방 컴퍼니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저출산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대림비엔코가 자산 총액이 육박하는 토지 재평가 차익 발생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대림비엔코는 어제 장 마감 후 보유 중인 장부가 79억 2,400만 원 규모의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 결과 1,224억 7,800만 원의 재평가 차익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차익은 대림비엔코의 지난해 자산 총액의 107.1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이 발표됐다는 소식에 시스템 통합업체 엠빅스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7거래일 만에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아시아 증시도 오늘은 조정을 받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0.8% 하락한 1,546선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증시는 일본 항공의 파산 가능성에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요 채권단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은행주들의 주가 조정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1.3% 오르고 있습니다. 3,2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시작했지만 유가 상승 효과로 점차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최대 석유 생산업체인 페트로차이나는 캐나다의 오일샌드 프로젝트에서 18억 달러의 지분을 따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홍콩 증시는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생지수가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홍콩 H지수는 1%대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년 연휴를 앞두고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차이나생명이 하락세를 타고 있고 금융주 전반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환율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20전 내린 1,170원의 첫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1,16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20전 내린 1,17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개장 이후 소폭 하락한 채 1,17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던 환율은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욱 늘리면서 1,162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 1시를 넘기면서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환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여기에 하락세를 나타냈던 코스피 지수가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연말 환율 조정을 위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1,160원 선은 지켜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70전 하락한 1,164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른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감됐습니다. 코스피가 0.6% 오르면서 1,68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5% 상승한 51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510선에 다시 안착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소식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2009년도 마지막 거래를 맞은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0.29포인트 상승한 1682.77로 마감이 됐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7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6일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심리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보였습니다. 금호타이어 급여 지급 일시 연기 및 금호산업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금호그룹 유동성 위기설로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지수는 약세권에서 맴돌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후반 기관의 매도세가 주춤한 가운데 결국 매수세로 반전됐고 외국인의 매수가 지수를 상승세로 이끈 뒤 지수 오름폭은 장후반으로 갈수록 커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은 3,500억 원이 넘게 팔자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미국 증시의 상승 소식에 힘입어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뒤 장중 내내 꾸준히 오름폭을 늘려가 결국 어제보다 7.96포인트 상승한 513.5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장을 상승세로 끝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금호그룹 관련한 악재가 시장에 큰 오점을 남겼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특징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 IT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79만 9천 원을 기록하며 80만 원을 목전에 두었고 LG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금호그룹주들은 오늘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 등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개장 초보다 낙폭을 줄이며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장초반 소비지표와 주택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며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일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심리로 소폭 하락하며 마감이 됐는데요. 강달러에 따른 유가 상승이 제한되며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고 금융업종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52.9를 기록하며 전월 50.6에 비해 큰 폭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도 146.58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0.4%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큰 지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금호그룹 유동성 위기설로 시장은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꾸준한 상승 시도 끝에 결국 상승세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주초 UAE 원전 수주라는 대형 호재에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어제 부각된 유동성 위기 부각에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를 포함한 해외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장의 상승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로 인한 우려가 남아있는데요. 특히 최근 엔화 약세로 일본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엔화 약세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어 최근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의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2조 원 아래로 감소하고 코스피 거래도 한산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말 월초 국내외 경제지표의 개선 여부와 그 강도 그리고 1월로 다가온 4분기 실적 발표 등의 변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수도권 신도시에 4만 8천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신도시를 권역별 중심지로 육성하고 총 4만 8천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별 공급 물량은 김포 신도시가 1만 8천여 가구로 가장 많고 광교 만여 가구, 판교 7천여 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주택 환매 자금 등을 이용해 5천억 원 규모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운하는 임기 중에 하지 않겠다고 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4대강 문제가 국회에서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지주회사 격인 금호석유화학은 워크아웃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권당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이견이 좁혀졌으며 금호석유화학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삼구 명예회장 등 총수 일가의 사제 출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은 진행되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을 인수해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오후 4시에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워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내일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주총일로부터 일주일 이전까지는 이사회 의결로 임시주총을 취소할 수 있어 KB금융 회장 내정자인 강정원 행장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KB금융에 대한 고강도 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연기되거나 사퇴하는 이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회이사들이 이번 주주총회가 연기가 되는 것이 회장 후보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성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용산 지역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문제가 345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용산 참사 번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 3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늘 보상 등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1년 가까이 미뤄진 사망자들의 장례식을 다음 달 9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례 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을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장례식과 사업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합의 내용에 제대로 이행되도록 종교계의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용산 참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었다며 다시 한번 유족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년 우리 시장 전망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 불안이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리스크를 고려한 안전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